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강인준 군산시장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태양광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서해 전 해역의 어획량 제한 제도가 7월부터 시행돼 군산 홍어 어획량이 상당 수준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흑산도 홍어에 비해 헐값인 군산 홍어가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흑산도와 차별화하는 전략 마련이 시급합니다. 익산의 자율주행 버스 도입이 추진됩니다. 익산시는 이를 포함한 25개 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정부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내년부터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는 등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감사원이 새만금 육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의 일부 결과를 공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태양광 사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추진한 새만금 시민태양광 99메가와트. 군산시는 2020년 10월 1,200억 원의 태양광 사업 건설을 맡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2곳의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이 업체들은 금융사가 인정하는 신용등급 A- 이상의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연대보증은 이 사업의 자금 조달을 담당한 금융사가 PF 대출 실행 등을 위해 내건 조건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협상 대상자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른 업체와 협상해야 하는데도 강 시장은 직원에게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특혜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A업체 대표이사가 강 시장과 고교 동문회장단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원래 금융사보다 대출금리가 3.2%에서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15년 동안 11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집계했습니다. 두 업체가 이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죠. 이제 군산시는 이 두 업체하고 계약 체결을 하려고 하고 당초에 금융주선업체는 여기를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주선업체하고 이제 계약을 갖다가 해지해버리고 새로운 업체를 금융주선업체로 선정을 합니다. 그때 이율이 그 금융주선 이율이 이 3.2%보다 최소 1.8% 이상 그저 높아진 거죠. 감사원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강임준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군산시는 이에 대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까지만 했고 그 이후 절차는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금리 인상은 PF 대출 시점에서 코로나 등으로 금융 여건이 변화된 것이 원인이었다며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주선사를 선정하던 시기하고 실제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던 시기하고는 한 1년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대출 약정을 체결하던 시기에는 세계적으로 금리가 상승되던 시기여가지고 그 정도 금리로밖에는 PF 대출이 되지 않는 여건이었습니다. 시민태양광에 대한 일부 감사가 나온 가운데 수사 결과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 비흥도 옛 군부대 부지 개발을 위한 매각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고 공모를 통해 민간 대행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3,400억 원을 들여 관광호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짓겠다고 사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를 받으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부지 매각에 나설 계획입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제성 확보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경제성 분석 2차 회의 결과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경제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의 생산 비용이 천연가스나 석탄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마지막 종합평가를 앞두고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등 전략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작업이 첫 발을 뗐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문화재청, 전북도,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립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부지 매입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훈련센터는 군산 비흥도동의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과 보존, 탐사, 전시체험 등이 통합된 복합 문화공간으로 추진됩니다. 한편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지금까지 인양된 문화재는 모두 15,000여 점에 달하지만 전시 공간이 없어 목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 업종 변경 최종 승인 여부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환경청이 오는 8월 말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완 내용은 대기와 소음 진동, 토지 분야, 수질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결정하려던 시의 업종 변경 승인 여부는 9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과 익산이 보건복지부의 재가 의료급여 시범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31일 이상 장기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에서 최대 2년간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청소와 세탁 등 가사를 돕고 식사 지원 사업을 연계하거나 필요에 따라 주 3회 이상 밑반찬과 식자재를 제공합니다. 또 지원 대상자가 병의원 외래 이용 시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거 환경 개선과 냉난방 기구 등이 필요하면 선택급여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군산을 포함한 서해 전 해역에서 어획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군산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어획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흑산도 홍어의 절반밖에 안 되는 군산 홍어. 군산 홍어가 제값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김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무분별한 어획을 막기 위해 시행되어 오던 어획량 제한 제도. 군산은 이 제도를 적용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연평균 1,300톤의 홍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서해 전 해역이 어획량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흑산도 홍어에 비해 헐값이었던 군산 홍어가 제값을 받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도하고 가격 비교하면 한 3분의 1 가격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TNC를 적용해서 양을 줄이다 보면은 우리 어민들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게 되는 어가가 상승이 안 되면은 우려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청도에 잡히는 홍어의 양이 줄어들면은 흑산도 홍어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전에는 내가 흑산도 가서 먹었었던 거를 어청도에 와서는 싸게 먹을 수 있었는데 어청도에 와도 먹기가 힘드네? 그럼 같은 돈을 줬고 먹어야 되면은 흑산도에서 먹지 굳이 어청도에서 먹겠습니까? 해법은 군산 홍어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우선 흑산도 홍어와 다른 군산 홍어의 차별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낚시로 잡는 흑산도 홍어, 준학을 통해서 잡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 홍어인 어청도 홍어라는 방향으로 다른 어떤 차별적인 포지셔닝 전략을 쓰는 걸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능동적 고가격 전략입니다. 수요를 통해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군산 홍어가 훨씬 더 어렵고 수고로운 방법으로 잡힌 고급 홍어로서 더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군산 홍어의 차별성과 특징을 부각하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수정입니다. 익산시가 현 1도심 1부도심에서 1도심 2부도심 4지역 중심 체계로 개발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익산시의 새로운 도시계획이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2035년까지의 새 도시계획에 따르면 부도심의 경우 함여읍과 함께 금마와 왕국면 일대를 산업,
물류, 관광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특히 3대 발전축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새만금을 연계한 동서간 신성장산업 발전축과 익산 제3사 일반산업단지 중심의 특화산업 발전축, 완궁에서 금강 중심의 문화산업 발전축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 2035년 도시계획의 목표 인구는 31만 1,000명, 전체 행정구역 면적은 50만 7,060제곱킬로미터입니다. 군산시의회와 군산시가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의회는 지난 9일 22명 시의원의 서명을 받아 협약을 통해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 등 5곳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할 것을 군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시민발전 대표는 출자 출연기관장으로 논의가 가능하지만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장 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문화재단과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등은 시장이 대표로 돼 있고 비상근직으로 지방자치법의 인사청문회 대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익산시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임원을 임명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신보균 이사장을 비롯해 익산시 기획안전국장과 회계과장 등 6명의 임원에게 임명장을 교부했습니다. 지난달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3명의 후보자를 결정했으며 익산시의회는 신보균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쳐 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익산시 남중동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하랑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남중동 통장협의회에 따르면 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정원을 만들어 수국, 조팝나무 등 꽃과 나무를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다양한 나무와 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정원 이름인 하랑은 함께 높이 날다의 뜻으로 주민들과 함께 이루는 정원을 의미합니다. 시는 우리 동네 어울림 정원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산하기관 162곳 중 28곳을 선정했으며 이 중 식품진흥원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로부터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호장비 확충 등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식품진흥원은 유해 화학물질 보관장비와 보호구,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합니다. 익산시가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정부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을 통해 제안된 25개 서비스 사업이 정부 예산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스마트 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통,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에 25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교통 분야를 보면 자율주행 환경 조성과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 등입니다. 특히 익산시는 정부로부터 자율차 시범운행 지역으로 선정돼 KTX 익산역을 중심으로 5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버스가 시범 도입되면서 스마트 도시로서의 변화를 알릴 예정입니다. 또 주거 분야는 스마트 안심귀가 서비스와 응급안전 케어 서비스 등이, 산업 분야는 도시통합 운영센터 구축과 식품물류 콜드체인 서비스 등이 제안됐습니다. 환경 분야는 자율주행 기반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순환자원 회수 로봇 구축 등이, 문화 분야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과 상상공간 야간 아트 서비스 구축 등으로 모두 25개입니다. 이 같은 사업은 시민 설문조사 등이 반영됐습니다. 익산 시민 1,875명에 대해 스마트 도시 구축 요구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6.8%가 교통 분야 적용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이어 환경이 13.1%로 뒤를 이었고 근로 고용이 11.8%, 문화 관광이 10.3% 순이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1.9%는 스마트 도시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도출된 영역별로 주요 시작점을 분석을 했고요.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요 방향성을 설정을 했습니다. 익산 스마트 도시 구축 기본계획의 추진 시점은 2017년까지.
25개 서비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552억 원 규모입니다. 때문에 일산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도시계획을 보완해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그런 다음 내년부터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참여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스마트 도시 로드맵이라든가 또 스마트 도시 방향,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아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향과 미래의 전략을 윤곽을 드러낸 일산시의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 국토부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정부 공모를 통한 사업비 확보가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일 익산에서 국민신문고를 운영합니다. 권익위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익산사업소에서 주민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익산에서 평택을 잇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2단계인 익산에서 부여 구간은 지난해 8월부터 보상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잔여지 매수나 영농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 학운협 정상화 추진 모임이 회장 선거와 관련해 도교육청이 주관해 재검표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군산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상화 추진 모임은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운협 선관위원장이 후보자들 참관하에 재검표를 하기로 했지만 이미 공정성을 상실해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재검표를 실시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들의 참관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학운협 선관위가 지난 19일 회장 선거 결과 투표 동수가 나와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공고하면서 무효표를 넣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익산시의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비공개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익산시가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2022 회계연도 결산안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17년 울산시의 결산안 비공개 방침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결정한 사례가 있다며 익산시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 새만금 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와 해충방역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잼버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개인 방역 물품 구매 비용 기부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충 피해 예방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는 오는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며 15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휴게소에 약국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고속도로 응급환자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휴게소에 약국을 개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은 푸드코트 안에 12.25제곱미터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최근 갑작스럽게 내린 우박으로 도내 4개 지역에서 80.4헥타르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 농협에 따르면 진안군 41헥타르를 비롯해 무주군 27헥타르, 임실군 5.9헥타르, 순창군 6.5헥타르입니다. 농작물별로는 고추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이어 수박과 담배, 옥수수, 사과 순입니다. 하지만 고추와 사과, 복숭아를 제외한 농작물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농가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제경찰서가 돈봉투 제공 의혹이 불거진 김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김제시 의원 14명에게 5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장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위원장인 A씨는 개인 비용이라며 해명했지만 경찰은 이 돈이 회원들이 모은 제전위 운영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편 김제시는 돈봉투 전달 등에 관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처분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 농생명혁신신성장위원회가 오늘 전북 테크비즈센터에서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종자와 식품, 미생물, 동물용 의약품, 첨단 축산 등 신산업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와 반려동물 산업 벨트 구축, 말산업 특구 활성화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생명 혁신 신성장위는 2014년 출범한 농생명 연구협의체 기구를 확대한 조직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수정입니다. 군산 지역 유치원생 190명이 군산 공설시장에서 13일 장보기 체험을 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상품권으로 값을 치르는 등 경제관념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또 떡을 만들며 전통시장과 친숙해질 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날 체험을 위해 공설시장 상인회는 폐현수막 장바구니를 만들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는 온누리 상품권을,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은 떡 만들기 체험 진행을 지원했습니다. 익산 청년몰 상상놀이터에서 매주 주말마다 공연이 진행됩니다. 이달 17일부터 8월 5일까지 토요일마다 8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매주 2개의 공연팀이 참여해 발라드와 재즈, 팝송, K-팝 댄스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청년 상인들과 함께 문화 마케팅을 펼쳐 청년몰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고객 창출 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군산 새만금 문화학당이 지난 11일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 최치원 기념관에서 개강했습니다. 문화학당은 한글 교육과 군산의 문화 등 교양 강습과 김치 담그기 등 체험 학습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저우시는 고운 최치원 선생의 발자취가 있는 곳으로 군산의 우호 도시입니다. 문화학당은 지난 2014년 칭다오시를 시작으로 중국 8개 도시에서 모두 27회 1,300여 명이 수강했습니다. NIT의 김주한 대표가 고향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김 대표는 작년 한 해 동안 6천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군산에 기탁했으며 NIT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명문기업입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3년 이내 1억 원 이상의 기부를 약정하는 고액 기업기부자 모임입니다. NIT는 군산 소룡동에 위치해 있으며 산업폐기물 처리 전문 기업입니다. 군산시가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가자 60명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지역 아동센터, 야외 수영장, 도서관 등의 시설과 시청 및 주민센터 등에서 7월 10일부터 4주간 행정 업무를 체험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주소지가 군산이거나 연속 3년 이상 군산에 거주했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신청은 전북 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에서 오늘 15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신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3일 시력 교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70세 이상 노인 50명과 아동 청소년 40명에게 돋보기와 안경을 제작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아이캔드림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아이캔드림 사업은 시력 교정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생활 형편으로 안경을 맞추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적절한 시력 관리를 위해 새롭게 추진된 사업입니다. 익산시 마동행정복지센터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나눔 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마동 아름다운 나눔 탁자는 각 직능단체 회원과 주민들이 집에서 방치하는 다양한 물품들을 기부해 민원실 탁자에 비치하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나눔 창구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북 내륙의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도내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고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에선 0.5m, 먼바다에선 1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